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양 소식입니다. 고양 시민들께서 더욱 편하게 고양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양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2년 9월 소식입니다. 민선 8기 특집 인터뷰.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고양 특례시 이동환 시장. 지난 30년 고양은 군에서 시로, 다시 시에서 특례시로 승격되며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다. 고양을 삶의 무대로 삼고 살아온 시민 역시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그려왔다. 그리고 더 나은 도시를 꿈꾸는 시민들의 열망은 여전히 뜨겁다. 행정이란 시민이 원하는 변화를 정책에 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성장하는 도시와 비례해 시민의 삶도 풍요롭기를 바라는 민선 8기 이동환 고양 특례시장의 청사진은 선명하다. 민선 8기 고양 특례시장으로서 포부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가로서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란 어떤 것일까를 한평생 고민하고 공부해왔습니다. 이제는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108만 고양 특례 시민의 행복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변화를 원하는 시민을 위해 시민이 원하는 변화를 실현시키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8기 1호 결재인 경제자유구역 추진단이 눈에 띕니다. 네, 경제자유구역 추진단 출범은 향후 4년간 민선 8기 고양 특례시의 정책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탄입니다. 동시에 도시와 시민을 위한 미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고양 특례시는 민선 8기를 기점으로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자족도시로의 전환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간 고양 특례시는 접경 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유 때문에 상당한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 개발 제한 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3중 규제에 가로막혀 기업 유치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기업 친화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돌파구가 바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업 유치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자리 증가로 이어져 자족도시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고양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은 아파트로 들어찬 고양 특례시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첨단 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고양판 실리콘밸리를 실현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로서는 기존 확정된 인프라와 장왕, 대화, 송산, 송포, JDS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기반으로 바이오 정밀 의료, 디지털 영상, ICT 융복합, AI 로봇, 반도체 관련 첨단 산업기업 천여 개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고양 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인근 김포와 파주, 의정부, 양주 등도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첫 시정연설에서 교통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고양 특례시 인구는 현재 108만으로 늘어났지만 교통 인프라의 규모는 53만에 멈춰 있습니다. 신도시를 처음 설계할 때 예상했던 규모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3호선 경의중앙선의 급행열차 운행, 9호선 신분당선 고양 특례시 연결, 지하 고속도로 건설 등을 계획 중입니다. 교통망 확충은 시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정책인 만큼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확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주거 정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산 신도시가 조성된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특히 원도심인 덕양구 지역은 많이 노후화되어 주민들은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자산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재개발, 재건축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장 직속 도시정비기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고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감한 시정 혁신을 통해 지난 12년간 멈추었던 고향 특례시의 경제 시계를 되돌리겠습니다. 도시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반도 탄탄히 마련하겠습니다. 고향 특례시가 하루빨리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입니다. 고향 특례시 청사에는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이는 민선 8기 고향 특례시의 진정성이 반영된 시정 철학입니다. 어떤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든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시정을 꾸려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8기 특집 고향 톡톡 특별기구 고향 특례시의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자.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추진단이 공식 출범하며 새로운 고향으로의 첫걸음을 떼었다. 최종 목표인 기업 친화적인 경제 특례시 안착까지는 준비할 일이 많다.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선제적 과제는 무엇일까? 국내 경제성장 견인하는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투자 유인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으로 정의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 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등 현재 전국에서 총 9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고향 특례시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을 구상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고 성공적 운영을 하려면 각종 기반 인프라의 하드웨어와 기업하기 좋은 제도에 초점을 둔 소프트웨어를 갖추어야 한다. 예컨대 공항 및 항만 물류시설, 광역교통 및 정보통신망, 전력, 공업용수 등을 공공재원으로 건설하고 조세 감면, 현금 지원,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등의 인센티브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규제 철폐와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제1호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송도지구는 비즈니스 IT BT 기능, 영종지구는 물류 관광 기능, 청라지구는 금융 레저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 서울에 인접하고 인천국제공항에도 근접하여 국제기구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우리나라의 광역 경제권들은 경쟁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았다. 그러나 인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제자유구역들은 국제기구 유치나 국제금융 등 국제도시의 성격과는 거리가 멀고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실적도 저조하여 산업단지의 확충과 지방균형 개발 이념에 머무르고 있다. 개발은 규제개혁부터 고도기술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위하여 국가 전체를 경제특별구역으로 개방한 네덜란드, 싱가포르 모델에 이어 외국인 직접 투자를 활성화시킨 두바이, 아일랜드, 중국의 해남성 등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 비즈니스 허브 국가들은 국가적 명운을 걸고 1970년대 중반부터 전 국토를 자유화하고 관민의 협력체제 아래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였다. 정부도 앞으로 네덜란드와 싱가포르처럼 기업하기 좋은 사실상 전국이 경제자유구역화 되어가는 비즈니스 허브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하여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고향 특례시도 경제자유구역 열차를 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왜 많은 나라들이 외국인 직접 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려 하는가? 외국인 직접 투자 호스트 국가는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새로운 기술 및 지식 확산 및 새로운 경영 기법을 전수받고 국제적 공급 사슬망에도 합류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호스트 국가의 내수 시장, 자원 확보, 저렴한 노동력,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네트워크의 확대 등을 겨냥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 경제 자유구역은 다국적 기업의 목표와 호스트 국가의 이익이 일치되어야 하는 상호 윈윈의 틀에서만 가능하다. 경기 북부 최초 경제 자유구역 기대. 고향 특례시는 현행 법령 아래 경제자유구역 요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체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험 요인에 대한 SWOT 분석을 하고 약점과 위협 요인은 극복하고 강점과 기회는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를 흡입할 수 있는 흡수 능력을 적극 배양해야 한다. 통근거리에 고급 지식, 기능 인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고향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을 쌓아가야 한다. 고양시는 인구 108만의 대도시로 올해 초 특례시로 지정되었다. 또한 서울,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도시로서 우리나라 최대 상설 전시와 컨벤션을 개최할 수 있는 킨텍스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 CJ그룹이 약 32만 제곱미터 부지에 우리나라 최대 한류 공연장을 건설하고 있다. 그리고 약 87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테크노밸리 조성에 이어 1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산업단지 후보지가 있어 산업과 서비스 기업의 클러스터링을 추진할 수 있다. 바로 옆 선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상호보완하여 기존 경제자유구역과는 차별화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할 수 있다. 마침 경기도가 인구와 발전 격차 등을 감안해 경기북도 분할 개념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인접 자유구역 첨가의 중복 기능도 고향 특례시는 극복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반도체 등 혁신기술 투자와 역량 강화는 이제 다다익선이 되고 있다. 2020년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혁신추진협의회는 지역산업 육성 전략에 맞춰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효율화를 위한 지자체의 자율권 강화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였다. 그리고 입주 외투 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과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도 건의한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들 가운데 고향 특례시는 상당한 항목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 고향 특례시가 선택과 집중으로 기술 혁신과 좋은 일자리 창출의 보고가 되기를 기원한다. 활짝 피다. 슬기로운 고향 생활. 고향 특례시 편의점에는 고양이가 산다. 지금까지 이런 편의점은 없었다. 이곳은 편의점인가 홍보관인가. 노인 일자리 창출 사회 공헌형 점포 시니어 스토어를 론칭한 바 있는 고향 특례시와 GS 리테일이 또 한 번 손을 맞잡았다. 바야흐로 고양이를 만날 수 있는 편의점이 탄생한 것이다. 고향 특례시에만 있는 특별한 편의점. 뭐니 해도 상점의 생명은 상권이다. 그런 면에서 일산 동구 장항동 열리지르에 자리한 GS25 일산 프라디움점은 가히 최고의 입지를 할 만하다. 이곳은 유동인구 많기로 소문난 일산 호수공원 초입에 떡하니 둥지를 틀고 있다. 현대모터 스튜디오와 노래하는 분수대, 원마운트, 일산 호수공원 가로수길이 바로 지척에 있다. 지역특화 편의점을 준비하는 고향 특례시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고향 특례시는 지난해 12월 GS 리테일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특화 편의점 출범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렇게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 7월 1일 문을 연 곳이 바로 고양시 베스트 편의점 GS25 일산 프라디움점이다. 편의점 앞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한 쌍의 고양이 커플이 두 팔 벌려 방문을 환영한다. 입구 유리문에 그려진 친근한 고양이의 모습도 아기자기하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곳이 일반 편의점과는 다른 고향 특례시만의 도시 브랜드를 품은 특별한 공간임을 짐작할 수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향 특례시와 GS25의 컬래버레이션으로 탄생한 고양이 관련 상품들이 질비하다. 스티커와 캐릭터 양말부터 티셔츠, 수첩, 보조 배터리, 메모지, 그립, 마스킹 테이프, 노트, 수첩, 머그컵 등 형태도 다채롭다. 물론 편의점 고유의 역할 수행은 기본이다. 도시 매력을 전파하는 작은 홍보관. 지역 특화 편의점의 인테리어 콘셉트는 고양이가 살고 있는 고양이 집이다. 고향 특례시 대표 캐릭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개성을 확보했다. 그렇다고 고양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곳은 작은 관광정보센터로서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출입문 옆 벽면에는 고향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터치형 디지털 사이니지, 전자정보 표시 도구가 설치되었다. 다른 한편에는 여행의 길잡이가 되어줄 관광지도와 밤리단 보넷길, 고향 관광 특구 스티커 지도 등도 마련되어 있다. 영문판도 함께 비치해 외국인 방문객들도 배려했다. 이곳은 개장과 함께 고향 특례시 시티투어 코스에도 포함되었다. 고향 특례시는 앞으로 지역 특화 편의점을 100개 이상으로 확대해 하나의 도시 브랜드로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 꿀팁 하나, 가까운 GS25 편의점에서 시티투어 탑승권을 구매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고향 시티투어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에 예약하면 기분 좋게 고향 곳곳을 즐길 수 있다고요. 홈페이지 고향시티투어.모두.at. 활짝 피다 특집 한가위. 알뜰하게 풍성하게 추석을 부탁해 고향 특례시 전통시장 둘러보기. 매년 명절쯤이 되면 전통시장은 사람들로 붐빈다. 1년 내내 대형 상점과의 힘겨운 경쟁을 이어가지만 적어도 명절만큼은 전통시장이 판정승을 거둘 때도 많았다. 그러한 전통시장이 코로나19로 명절 특수를 누리지 못한 것도 언 2년.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다를 것이란 기대감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매월 끝자리 3일과 8일 열리는 5일장. 일산시장. 경의중앙선 일산역에서 내려 5분 정도 걸으면 일산시장에 닿을 수 있다. 일산시장은 1번부터 6번까지 여러 갈래의 길로 얽혀 있는데 각 출입구마다 서로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1번 출입구로 들어서면 전통시장 특유의 색색을 뽐내는 옷가지와 신발 등을 판매하는 점포들이 즐비하다. 길거리 음식으로 대변되는 다채로운 먹거리가 목적이라면 2번 출입구가 답이다. 이 밖에도 과일과 야채, 농수축산물 등 갖가지 상품을 판매하는 100여 개의 점포를 둘러보며 장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치형의 천장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어 눈이나 비가 내리는 날에도 걱정 없이 방문할 수 있고 일산 서문 상점가와 함께 사용하는 주차장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위치: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12번 길 9, 일산동. 주차장 402대, 일산서문 상점가와 공동 사용. 문의: 사단법인 일산전통시장 번영회 031-975-3903. 매일매일 열리는 상설시장. 원당시장. 원당시장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원당시장은 날짜와 요일을 가리지 않고 매일 열리는 상설시장이다. 시장 주변으로 상가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365일 사람들로 북적인다. 1문과 2문으로 구분된 출입구 중 어디를 선택해도 원당시장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넓은 길을 따라 양쪽으로 점포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고 간판도 통일감 있게 조성되어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신선한 채소와 다양한 종류의 빵, 맛깔스러운 밑반찬은 구경만 하러 간 이들의 지갑을 쉽사리 열게 한다.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군만두와 꽈배기, 찐빵 등은 발걸음을 멈춰 세우기에 충분하다. 지붕이 설치되어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점, 인근에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 등도 사람들의 발길을 원당시장으로 향하게 한다. 위치: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54번 길 5구, 성사동. 주차장: 인근 롯데리아 건물 무료 주차 가능. 문의:
원당시장 상인회 031-963-0013 고향 전통시장 안내 덕이동 패션 1번지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101번길 13 덕이동 메인타운 상점가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111 덕이동 능곡시장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35번길 61 토당동 삼송 상점가 고양시 덕양구 신도 1길 6 삼송동 일산 서문 상점가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17-8 일산동 추석 명절 똑똑한 장보기 일산시장에서 배달 갑니다. 전통시장에서도 똑똑한 장보기가 가능해졌다. 일산시장에서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운영하여 시민에게 더욱 편리한 장보기 서비스를 지원한다. 각 앱별 배송 시간과 혜택을 참고해 스마트하고 알뜰하게 전통시장과 만나자.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바요. 전통시장 전용 앱으로 위치 기반 인접시장이 자동 검색된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며 배송 시간은 오전 11시와 오후 2시, 5시 3차례다. 2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보고 배달 특급. 고양페이로 결제할 경우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송 시간은 오전 11시와 오후 3시 2차례. 5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되며 최소 금액은 10,000원, 배송비는 4,000원이다.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탄현동, 일산동, 주엽동, 대화동 일부, 덕이동 일부, 일산 서구와 중산동, 정발산동, 일산 동구로 배달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이내 받을 수 있다. 5만 원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이며 기본 배송비는 3,000원이다. 이야기꽃 피다. 길 따라 이야기 따라. 가을을 물들이는 창릉천 코스모스 이야기. 창릉천 코스모스길. 떼약볕이 물러난 자리에 가을이 곱게 물든다. 가을이 내려앉은 풍경은 우리에게 어디로든 떠나라며 부추긴다. 올 가을 누구와 언제고 걸어도 좋은 창릉천 코스모스 길을 만나본다. 주소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317번지 1원. 온전히 고향 땅을 딛고 흐르는 물길. 북한산에서 발원한 창릉천은 덕양구를 지나 행주동에서 한강으로 흘러가는 물길이다. 창릉천의 이름은 서울흥 중 하나인 조선 8대 예종과 개비 안순왕후 있는 창릉에서 비롯됐다. 과거에는 덕수천으로 불렸는데 천변에 있는 덕수공원에 본래 이름이 남아있다. 상류 일부 지역은 청담천이라 부르기도 했다. 가을과 함께 걷는 길. 창릉천의 코스모스 길은 덕양구 강매동, 일명 강고산 마을에서 행주산성을 바라보며 이어진다. 길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군락으로 뻗은 코스모스 꽃무리의 행렬은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33호인 강매석교, 돌다리에까지 닿아서야 빛을 감춘다.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지만 과거에 이곳은 황무지에 가까웠다. 방치된 수변 공간을 가꾸기 위해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다. 해마다 유해식물과 잡초를 뽑았고 길가에 코스모스 꽃씨를 뿌려 하천 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몇 해가 지나자 창릉천의 생태계는 점차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신선한 바람과 함께 코스모스가 군락을 이루며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대표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덕수교를 지나면 자전거길과 산책로, 숲풀이 조화롭게 배치된 공간이 펼쳐진다. 시골에 온 듯 정겨운 징검다리 사이로 물고기가 헤엄치고 맑은 물소리가 어우러진다. 특히 백로, 천둥오리 등의 서식처가 있어 동식물을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상교육장소로도 그 가치가 크다. 인포박스. 고양시 향토문화재 33호 강매석교. 고양 특례시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시대 돌다리다. 과거에는 서울과 고양을 지나 경기 북부로 오가는 중요한 길목 역할을 했다. 석교의 구조는 네모진 돌기둥 24개의 교각을 만들고 그 위에 교판석을 깐 모양을 갖췄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9월과 10월은 창릉천 코스모스 길의 아름다움을 마주하는 시기다. 길가에 피어오른 하양, 분홍, 주황 코스모스 꽃무리는 지나는 이들의 마음을 꽃잎처럼 감싼다. 드문드문 이어진 갈대와 억새는 바람에 맞춰 몸을 흔들고 들꽃의 향기가 콧잔등을 스치며 가을이 완연했음을 알린다. 파란 하늘 아래 버드나무와 코스모스가 어우러진 이곳은 한 폭의 그림처럼 수수하고 정겹다. 모두 창릉천 코스모스에서 누릴 수 있는 감미로운 선물이다. 산책은 강매 속교까지 왕복 코스로 돌아보거나 중간 쉼터까지만 돌아보아도 좋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과 나무 사이사이로 쏟아지는 빛을 쫓으며 걷다 보면 오롯이 가을에 집중하게 된다. 곳곳에 설치된 하트 포토존과 바람개비 등 장식물에서 인생 샷을 남기는 재미도 쏠쏠하다. 가족이나 친구 또는 연인들이 여유롭게 걸으며 연신 사진을 찍는 모습이 잔잔하게 흐르는 창릉천과 어우러진다. 이곳의 또 하나의 볼거리는 노을이다. 한가득 쏟아지는 붉은 빛이 꽃길을 품에 안는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풍경에 감탄사를 연발한다. 그렇게 고향의 가을은 깊어간다. 지금까지 고양시청에서 발간하는 고양 소식지 2022년 9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은 고양시청 낭독 동아리 회원들이며 제작은 낭독마을 책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